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먼저 감독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7년의 밤 영화를 이렇게 기자분들께 먼저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우리 류승용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7년의 밤에서 최연수 역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순간의 실수로 또 잘못된 선택으로 처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엄청난 복수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인물 최연수 역을 맡았습니다. 네, 장동건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저는 그 딸을 잃고 아주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는 오영재라는 사람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고경표 씨. 네, 안녕하세요. 최소원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면서 살인자의 아들로서 여러 시선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최소원 역을 맡았습니다. 네. 자, 지금 캐릭터 소개를 잠깐 들었는데 진짜 누구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고 쉽지 않은 캐릭터인데 류승용 씨 7년의 밤 예고편만 봐도 류승용 씨가 이 최연수라는 역에 200% 몰입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7년의 밤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 계기 궁금합니다. 이제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영화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정말 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다음 장이 기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예, 그래서 정말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거기에 다행히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가장 신뢰하는 우리 감독님 추찬민 감독님께서 또 하시고 그래서 뭐 처음에 저 안에 왔을 때 굉장히 영광인 동시에 굉장히 두려웠고 쉽지 않은 작업이겠다라는 것이 직감이 됐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이 시나리오에 또 매료되셨고 장동건 씨 이 예고편 보고 진짜 장동건 씨가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네,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원작의 팬이기도 했고요. 아까 유승용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영화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제작이 된다는 소식을 접했고 또 추창민 감독님이 하시고 또 유승용 씨께서 이제 먼저 캐스팅이 되셔서 사실 원작을 읽으면서 오영재라는 오영재 캐릭터를 배우로서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유승용 씨가 캐스팅이 됐다고 했는데 다행히 최연수로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아니어서 네 그래 그랬고 일단 시나리오를 봤을 때 원작의 굉장히 방대한 서사나 이런 것들이 잘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워낙 또 원작 시나리오에 반하셨고 상대 배우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런데 요즘 또 드라마로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고경표 씨.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시나리오 읽자마자 무조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책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선배님들 캐스팅 소식을 다 듣고 가장 마지막에 그럼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못 오신 새벽 송새벽 배우님까지 씨. 그래서 저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감독님의 광해의 영화에 정말 너무나도 큰 팬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함께 하고 싶어서 캐릭터도 더 많이 분석을 해서 감독님을 설득하기 위한 되려 전략을 시간을 많이 공들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함께하는 것을 또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감독님
사실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이후에 어떤 작품을 하실까 저도 영화 팬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스릴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광해가 끝나고 이제 작품 제의들을 좀 받기도 받았었고 또 저도 다음 작품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존까지 했던 작품이 좀 인간의 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조금은 이제는 다른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부합된 게 정주영 작가님의 지금 작품 7년의 밤이었습니다. 네. 감독님도 그 매력에 빠졌던 작품인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배우분들의 변신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이 배우분들을 딱 이 역할을 생각하셔서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승용 씨 같은 경우는 저랑 전작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유승용이라는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100% 신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했을 때 그 최원수라는 역할은 무조건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동건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악을 표현하는 방식이 단순히 악이어서만 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동건 씨가 가진 그 선함과 그 젠틀함이 어쩌면 다르게 표현이 됐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동건 씨를 캐스팅하고 난 뒤에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모적인 변신도 꽤 했고요.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경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경표 씨 사진을 봤어요. 빡빡 머리에 되게 강인한 인상의 사진. 그 사진을 보고 와 이게 서훈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경표 씨한테 나는 이렇게 이미지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표 씨도 흔쾌히 수락을 해서 지금 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류승용 씨 사실 그동안 전설의 카사노바, 킹메이커, 허균, 6살 지능 딸바보 용구, 용병 장수 등 정말 매 작품마다 완벽한 캐릭터로 몰입감을 선사해 주셨는데 이번엔 또 다릅니다. 굉장히 잔혹한 복수와 비극에 맞닥뜨리게 되는 살인자가 된 최현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또 모든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심연, 그리고 본성, 심리, 두려움, 공포, 처절함 이런 것들 복합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작에 원작에 워낙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이제 영화에서는 감독님하고 그 대화를 굉장히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고민이 많으셨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 장동건 씨 진짜 영상 볼 때마다 놀라거든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한 모습에 악을 입히면 어떨까? 자, 영화계에서 선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럽죠. 네. 서럽죠. 정말 선하디 선한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의 밤을 통해서. M자 탈모의 매력을 그 뒤에 제가 그 질문 하나 3개가 있어요. 예. 글쎄요 이번에 그 사실 하면서 이 오영재라는 사람이 이제 원작에서는 그 사이코패스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의 심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이코패스라는 것에 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영화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전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감독님이랑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작품 할 때보다 그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 그냥 한 개인의 그 배우 개인으로서는 정말 여한이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어떤 좀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이 하나의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공영표 씨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송새벽 씨를 포함해서 연기하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촬영하시면서는? 너무나 이쁨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현장의 첫 촬영 날 네. 동건 선배님과 함께하는 촬영이었는데 네. 그 앞 낮에 이제 송새벽 배우님이 먼저 촬영을 하셨어요. 본인 촬영이 끝나셨는데 제가 이 현장에 처음 촬영을 온 거라고 제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같이 축하주를 하지 않겠냐고 해주셨는데 우리 후배 축하해줘야 된다. 예. 네, 근데 새벽 5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선배님도 되게 동건 선배님도 굉장히 고대이실 텐데 흔쾌히 두 분 다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새벽 5시에 고경표 씨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승용 선배님이랑은 이제 그 부자지간으로 부자지간으로 네. 나오는데 이거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애틋함을 갖기 위해서 사진을 뽑아놓고 집에다 모셔놓고 이제 대본 연습을 했었던 이 사람이 아빠다. 내 아빠다. 아빠야. 예.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게 너무 잘 전달돼서 오히려 이제 제가 리액션을 그러니까 받을 때 감정이 너무 이렇게 폭받치는 게 있는 거죠? 네네. 오늘 아빠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때 모습과 많이 다르십니다. 내가 봤던 사진이 아니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7년의 밤의 스틸과 키워드를 보면서 더욱 자세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과 추창민 감독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변신입니다. 변신,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세 분 모두 변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작품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더욱더 파격적이고 신선한데요. 자, 장동건 씨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지난주에 영상 공개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예고편 보고 장동건 이 캐릭터 싫어하냐, 인생캐 나왔다, 대박이다, 이런 뜨거운 반응도 있었고, 반면에 처음으로 잘생김을 포기했다, 그리고 탈모가 진행 중이다라는 지금 그 탈모 의혹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밝혀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 오영재라는 캐릭터였던 외형을 처음에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그 생각도 하고 시도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작을 읽었을 때 어떤 그 처음 드는 어떤 이미지, 그 샤프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또 그 어떤 마을의 대주주의 아들이고 또 치과 의사하면서 병원 원장이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좀 샤프하게 넘겨도 보고 또 이렇게 좀 날카로워 보이는 안경 같은 것도 써보고 뭐 했는데 그냥 뭐 어떤 그 뻔한 거 이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갑자기 저 머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처음엔 좀 농담하시는 줄 알고 제안을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날 하면서까지도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완성되고 난 것을 보니까 뭔가 제가 그 저 같지 않은 그 낯선 느낌이 비로소 딱 들더라고요. 그 인물이 된 것 같은. 네, 그래서
감독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데 그 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면을 쓰면 훨씬 그 연기하기가 더 편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근데 그 왜 그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탈 같은 거 쓰고 있으면 막 까불기도 할 수 있고 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때 감독님과 이렇게 그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를 몇 번 보시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내시고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 감독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믿고 따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헤어스타일이 좀 만들어낸 거거든요. 민 거잖아요. 네, 촬영 때마다 네. 이제 면도 그 칼로 이렇게 계속 그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찍었어요. 제가 메우는 분들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비우는 분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네, 엄청난 노력입니다, 정말.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예. 장동건 씨 조만간에 왠지 복면가왕에서도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승룡 씨. 누구보다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깊은 고민을 했을 만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그 감독님과 최연수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장동건 씨가 또 감독님과 고민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뭐 경험해보지 못한 뭐 연기가 거의 그렇지만 그런 엄청난 일들이고 그래서 만약 그 상황이라면 늘 화두에 두고 늘 유지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최연수 같은 다운 그런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 선과 악의 그 교묘한 경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왜 감독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고경표 씨도 이때가 지금 고등학생 서원 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신을 저희 보세요. 지금 스틸 사진을 보면 네. 살도 많이 빼시고 머리도 지금 짧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최서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나요? 뭔가 어리지만 좀 날카롭고 반항기가 있지만 조금 뭔가 그리움 같은 게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편인데 제가 과거에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찍었던 화보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감독님을 설득시켜 드리기 위해서 꼭 이 사진만은 감독님이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머리에 있는 이제 그 흉터는 서원이가 살아온 그 인생을 조금이나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러 팠거든요. 저것도 약간 디테일이라고 하면 저 디테일이죠. 친구는 잠수부 활동을 또 하기 때문에 그때 생길 수 있는 미숙함에서 생긴 상처들. 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데뷔하고 나서 가장 살을 많이 뺀. 저 때 그러면 그 전작을 끝내고 이 작품을 위해서 몇 킬로 정도 감량을? 저때 15kg, 16kg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니 진짜 외형적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를 보여줬지만 저 눈빛 좀 보십시오. 눈빛이 다 했다라는 말이 제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예, 어마어마한 변신입니다, 정말. 감독님, 배우분들이 이렇게 변신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동근 씨 같은 경우는 그 머리를 이제 저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저게 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탈모 현상인데 그걸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저기 몇 단계를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좀 많이 한 거, 중간 거, 적게 한 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저기에 적정선이 아닐까라고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캐릭터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좀 새로운 면을 지금 들으셨나요? 류승룡 씨. 예, 굉장히 설득력 있고 영화 촬영하기 전에 자문을 얻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장동건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촬영 전에 좀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고경표 씨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희가 혹시 감독님 속편 생각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그 류승룡 씨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최현수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굉장히 복잡한 감정, 심리, 사실 살면서 경험하기 힘든 심리일 텐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패닉 상태고 당황함으로 인해서 정말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방어를 하게 되고 숨게 되고 거기서 오는 또 죄책감과 공포가 있고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화를 많이 나눈 거고요. 예. 장동건 씨는 사실 이 오영재라는 인물 상상만으로도 상상이 쉽게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그쵸. 인물이었어요. 네. 어렵고 그리고 딸을 잃은 분노, 지독한 복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신신마다 촬영을 하면서 감정 소모도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기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인물을 제가 제 자신이 설득이 돼야 관객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인간으로서 좀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과연 어떤 심리일까라는 거를 뭐 감독님이랑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그것에 대해서 나눴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악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인간 본성의 악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이 그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해가 가는 인물로 만들 것인가가. 네. 끊임없이 인간적인 접근을 하셨습니다. 고경표 씨는 이 최서원이라는 역할이 살인자의 아들이 돼서 세상으로부터 또 외면받는 비운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할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였나요? 연기하시면서. 일단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가장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짊어짐을 가지고 살다가 그 짊어짐조차도 외면받는 순간 정말 이제는 가족도 아니게 돼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반항심과 그 폭발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자, 이번 7년의 밤은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적인 스케일이나 여러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세 분의 심리 묘사가 정말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간입니다. 네, 영화 7년의 밤 또 다른 주인공이죠. 바로 세령마을인데요. 스틸만 봐도 정말 분위기 압도되는 듯한 지금 스틸을 만나보실 텐데요. 감독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달간의 로케이션 그리고 6개월간의 촬영 이렇게 쉽게 가기 힘든 곳 쉽게 찾기 힘든 곳을 정말 한 곳 한 곳 다 찾아가셔서 카메라에 담아야 했던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소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영화에 녹여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 속의 공간은 우리가 하나의 머릿속에 주제를 가지고 떠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들이 하나에 모여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곳곳을 뒤져서 가장 유사한 공간들을 찾아서 하나로 조합해내는 게 힘들었는데 특히 세령마을이나 세령호 이런 공간들은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그런 자연의 느낌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전국에서 그런 곳을 찾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로케이션 기간이 길어지고 또 찾아낸 곳은 촬영이 하는 여건이 되게 어려운 공간, 발전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뭐 하다못해 전화기도 잘 안 터지는 이런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신 만큼 좋은 장소를 찾으신 것 같은데 류승룡 씨랑 장동건 씨는 사실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촬영장에 딱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낼까라는 그 의구심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야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구현들을 했고 그거를 찾아다닌 그 발걸음 그리고 또 구현해낸 그 스태프들에게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몰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장동건 씨는 어떠셨나요? 세령마을에 딱 들어가셨을 때. 네, 저도 어떤 원작을 읽어서 어떤 그 상상 속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잘 구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속의 이렇게 그 세령 마을의 어떤 지도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이걸 다 찍은 건 아니거든요. 한 마을을 그러니까 전국 뭐 방방 곳곳을 돌면서 찍어서 이렇게 시나리오에 이 마을 지도가 있어서 지금은 여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셨는데 고경표 씨 어느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실 그 바다도 가보고요, 호수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곳들이라 촬영 갈 때마다 굉장히 좀 약간 위로를 받는 힐링이 기분이었어요. 되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년의 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쪽 왼쪽 끝쪽으로 마이크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 류승룡, 장동건, 고경표 씨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배우분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 7년의 밤에서는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과는 또 다른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품이 이제 공개되고 나면은 관객들하고 대중에게 본인의 그 연기하신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는지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류승룡 씨, 관객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으면 좋겠나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감독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외피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적인 그 심연 이런 복잡한 신경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류승룡 배우 심리 묘사 최고다, 대박이다 이런 얘기. 예. 네, 장동건 씨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계치 안에서 모두 다 소진한 것 같은 느낌이고, 그 전에 그 어떤 작품을 할 때 또 못 느꼈던
그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이제 그것이 뭐 영화가 잘 전달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그 최선을 다한 것의 어떤 그런 그 진심 같은 것들은 좀 그리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장동건 씨가 원 없이 연기하신 그 모습이 전달이 잘 되길 바라며 저희가 봤을 때 저 헤어스타일 유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고경표 씨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막내로서 이 작품 참여하면서 이제 굉장히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함께하는 스태프분들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작자분들께 원작을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정말 그 기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서 그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배우 고경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배우.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예, 여기 중앙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여성동화 김지영 기자입니다. 네. 저도 7년의 밤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언제 이 영화가 나오나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유승용 씨하고 장동건 씨에게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이번에 작품 하시면서 서로한테 같이 붙는 씬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서로에게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배운 점이 있다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워낙 뭐 장동건 씨는 옛날에 제가 팬이기도 하고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역시 모든 배우들이 마찬가지듯이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그랬지만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팀워크나 서로 이렇게 뭐 스킨십이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야 돼서 일부러 조금 이렇게 서로 내외하고 이렇게 그것들을 유지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는 그 작품 외에 이렇게 번외 때는 굉장히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젠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영재로 분할 때는 정말 이런 선한 얼굴에서 이 눈망울에서 그런 무서움들이 느껴질 수 있구나. 저는 정말 오금이 저렸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그 오영재, 장동건 씨의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제가 어떻게 몰입하지 않아도 그런 공포나 이런 두려움들을 이렇게 발현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연기를 보여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배운 점이 있다면요? 그 현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지금 굉장히 연륜도 오래 되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항상 고민하고 긴장하고 자기를 늦추지 않고 계속 가다 잡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장동건 씨. 저는 우리 이승용 씨를 사실 예전에 그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때 특별 출연을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북한 특사 역할로 오셔서 한 장면을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뭐 특별한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장면을 와서 촬영을 하시는데도 그 에너지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이제 제 역할이 이렇게 뭐 다양한 인물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스쳐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고충과틀이 조금 있었는데 그날 처음 딱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 힘드시죠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배우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이해가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많이 캐치하고 또 볼 줄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작품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무엇보다 제가 그 승용 씨랑 같이 연기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왜 흔히들 얘기하는 그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 어땠냐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냥 유승용 씨랑 같이 연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제가 제 걸 하고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에너지를 같이 나누면서 그 씬에서 굉장히 자기 거를 이렇게 상대 배우에게도 줄 줄 아는 그런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정말 그 세계 최고의 배우가 아닌가. 그야말로 리얼 케미를 경험을 네, 하셨는데, 리얼 케미를 예. 경험했죠. 네. 류승용 씨 워낙 또 배려심이 많으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 배우를 편하게 해주시죠. 자, 우리 그 사실 고경표 씨와 감독님도 서로 배운 점이라든지 느낀 점 궁금하지만 시간 관계상 언배 때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중앙에 질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감독님하고 고경표 씨한테 질문할 건데요. 네. 네, 그 감독님 어쨌든 좋은 원작을 가진 영화들이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호평을 받기 어려운 것은 원작의 이 특수성이나 재미나 분위기를 잘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유정 작가의 원작을 극본으로 옮겨오시면서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뒀는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였다가 관객이 되는 분들이 이 영화를 감상할 때 어떤 포인트로 감상을 해주시기를 바라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경표 씨한테는 조금 전에 박경림 씨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실 정말 걸출한 선배들하고 같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들하고 뭐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셨지만 연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특별히 배울 수 있었다. 정말 좀 남다른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경표 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선배님들의 현장에서 배운 점이라든지 느낀 점. 일단 제가 좀 막내라서 좀 이제 현장에서 혹시나 굳어 있을까봐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한테는 이제 제가 좀 약간 그 위축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봐오던 동경해오던 선배님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제가 스스로가 조금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연기에 굉장히 안 좋은 요소들이라는 거를 미리 알아주시고 굉장히 현장에서 친근하게 많이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한 마음으로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게 비단 연기자가 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동료를 위해서 아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그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또 선배의 모습을 네. 보여주신 건데 마음껏 연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네. 거죠. 네. 네. 자, 감독님, 사실 원작 팬들이 영화를 지금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궁금해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원작을 보고 작품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작만큼 아니면 원작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또 원작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은 작품이라서 그 기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내가 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 앞에 잠깐 나왔던 그러나야는 거였는데, 그 영화는 보통 관객들이 많이 그 작품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작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나 내면에 숨어 있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근본적으로 따져나가는 문제가 그 원작의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그 단순한 현상이 아닌 그 내면에 숨겨진 모습들, 심리라든지 아니면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들, 또 어린 시절 잔존했던 기억들,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저는 영화 속에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더 과거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마 관객들이 보신다면 그 점을 조금 더 유의해서 봐주시면 영화가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영화 되면서 이제 포인트와 함께 관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간스포츠 박정선 기자라고 네, 하고요. 안녕하세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 영화가 조금 주목받은 게 워낙 크랭크업 한지 2년 정도 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걸리는 것 때문에 좀 주목받았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많이 저희 진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좀 더 작품의 완성도를 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CG가 한 700컷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SF 영화에 가까운 CG 컷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SF나 좀 미래 이야기라면 CG가 조금 비사실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개나 이게 현실과 조금만 어긋나도 관객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나 음악, CG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데 무리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인 게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더욱더 섬세한 편집 과정에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와서 얘기지만 감독님 워낙 섬세하신 분이라 7년 정도 편집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7년의 밤 동안 편집을.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기자간담회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라고 오래간만에 제가 작품도 선보이고 그렇게 이렇게 뵙는 것도 되게 오래간만이라 되게 긴장이 되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 작품이 좋은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서 좀 많이 정성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도경표 씨. 네,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극장에 찾아오셔서 귀한 걸음해 주셔서 즐겁게 보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건 씨. 네, 뭐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열정적으로 공을 많이,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그 현장 분위기도 그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들 정성을 많이 들인 작품이기도 해서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이 작품이 그런 것들이 좀 관객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져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용 씨. 오래간만에 묵직한 영화, 그리고 거대한 서사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그 원작의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또 영화이기 때문에 그 다른 영화적인 그런 재미, 영화 같은 소설을 영화를 보시고 소설 같은 영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보는 맛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